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오늘은 천재아를 낳는 태교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태아는 천재다라는 책 리뷰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임신 시절에 태교 잘해야 된다, 태교를 꼭 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태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막막했었어요. 그러다가 서점을 뒤지다가 발견하게 된 책이 바로 이 태아는 천재다 라는 책인데요. 저는 모든 임산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태교에 대한 윤곽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스코 스세딕이 지었고요. 샘터 출판의 책입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그 스세딕 태교법이라고 하는 이 스세딕 부부가 진행했던 태교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책 소개랑 제가 느꼈던 점을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스세딕 태교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응용을 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태교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상편으로 태아는 천재다 라는 책 내용의 전반적인 소개편입니다. 스세딕 부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지능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4명의 딸 모두 미국 내 상위 5%에 드는 천재로서 IQ가 160 이상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맏딸인 스자는 5살에 고등학교를, 10살에는 대학교를, 15살에는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19살에 이제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인생인데요. 사실은 이 120 정도의 평범한 지능을 가진 부부가 내 아이를 모두 다, 한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를 모두 다 천재 아이로 낳는 것은 사실은 유전학으로 설명되기도 힘들고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재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에서 스세딕 부부가 말하고 있는 그 천재아의 비밀은 바로 태중교육, 태교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사실 이게 자기 아이들의 머리가 좋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스세딕 부부는 아이에게 알맞은 노래나 음악도 들려주고 알파벳이나 수세는 법, 그리고 생활도구나 동식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태교라는 개념도 없었던 1970년대에 이런 혁신적인 태교 교육을 했다니 좀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태아의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태아 시절에 제가 이거는 태교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배운 건데요. 실제로 태아 시절에 외부로부터 적절한 자극, 예를 들면 청각 자극이라든지 오감 자극을 받으면 태아의 뇌 속의 시냅스 연결이 더욱더 촘촘해지고 그리고 출생 때 파괴되는 뇌세포의 수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의 DNA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어떤 뇌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 태교, 태내 교육, 태아 발달 이런 것들이 후성 유전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태교 나름 태교라고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뭐 동화책도 읽어주고 하고 뭐 바느질을 한달지 뭐 나름의 태교를 하고 있는데 이 스세딕 부부의 태교 방법은 얼마나 특별했길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똑똑하게 태어났을까? 그게 저는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비밀은 자궁대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태담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태아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걸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것은 파리 의과대학의 알프레드 토마티스 교수가 보고한 한 예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영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프랑스 아이가 영어를 이해했던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임신 시절에 무역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엄마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영어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태담, 자궁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궁대화, 태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림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듣기만 해도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부모가 직접 뭐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그 아름답다는 것을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바다 위에 배가 떠가고 햇빛이 바닷물에 햇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고 등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느낀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빠의 태담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엄마에 비해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저음의 목소리는 양수를 지나서 태아에게 더욱 잘 도달되어서 전달력이 더욱 높다라고 합니다. 또 아빠의 애정어리고 차분한 부드러운 목소리는 엄마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태아에게도 더욱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세딕 부부는 시기별로 차별화 교육을 시행을 했는데요.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임신 5개월 전과 후를 정기 그리고 후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다른 교육법을 시행했다고 해요. 임신 전기에는 자궁대화를 시작함으로써 태아와 유대감과 애착관계를 형성을 하고 또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또 매일 산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세상에 대해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그런 세상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었고 그리고 후기에는 이러한 것에 더하여서 영어와 모국어 그리고 숫자 또 도형, 덧셈, 뺄셈까지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교육이에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아기한테 너무 과도한 교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낀 건 스세딕 부부가 아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아기를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스세딕 부부는 지능 높은 아이를 원해서 태내 교육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또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저도 사실은 태교를 하면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전인격적인 발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히 머리가만 좋은 거는 전혀 이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누리고 또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모든 임산부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스세딕 태교법을 임신 전과 후로 나눠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랑 그리고 알람을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